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체 사업비 5천억 원 규모였던 김해 데이터 센터 사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민간 사업자 사이 공사비 부담이 문제였는데요. 경남 자치단체마다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서지만 결과는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김해시청 맞은편 김해 데이터 센터 사업 예정지입니다. 3년 전 경상남도와 김해시 인터넷 기업 NHN과 현대산업개발이 협약을 맺고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1년 만에 최종 무산이 확정됐습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사업성 악화, 당초 예상 공사비가 자재비 폭등과 이자 부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늘어난 비용 부담을 두고 민간 사업자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그 공동주택 부분이고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그 원자재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NHN은 대체 사업지를 확보하면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 검토하면서 진행할 의향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 시점에서의 그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김해시는 보상 문제 등 대체 사업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NHN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땅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다면 또 다른 보상과 도시계획 이 부분이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사업 예정지는 이미 도시계획 변경까지 이루어져 향후 처리 방안도 고민인 상황. 일자리 창출과 개발의 청사지는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사업 무산은 김해를 비롯해 자치단체가 나선 대규모 데이터 센터 사업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상남도가 전례 없는 대규모 감액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하면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중앙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2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 올해 국도비 1,350억 원이 편성됐지만 138억 원이 줄어듭니다. 예상 수요보다 적었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설명입니다. 이를 포함해 경상남도가 3,600억 원을 줄인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모급여와 기초연금,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소차 보급사업 등 천여 개 사업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추경을 통한 수천억 원대의 예산 삭감은 경상남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감세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1,600억 원 줄었고 지방세도 2,300억 원이나 덜 거친 탓입니다. 발주가 안 된다든가 집행이 안 되는 사업 그 위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도민들한테 불편을 가져가는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비상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올해 처음 12조 원을 돌파한 경상남도 산림사리도 위축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자체 사업에 운영하는 예산 규모가 올해는 6,60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5천억 원대로 2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국비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자체 사업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가용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일종의 약화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취약한 자치단체를 좀 보조하는 역할을 대폭 줄여버릴 거라고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 신규 사업에도 제약이 따르고 미래에 대한 투자 역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은 법원을 통해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요. 창원에서는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파산과 회생제도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5년 전 이혼 뒤 자녀 2명을 홀로 키워온 A씨. 3,500만 원의 빚을 갚기 어려워 지난 8월
창원지법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수임료 35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사로부터 한 직원이 수임료를 횡령해 폐업한다는 황당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A씨의 파산 신청은 법원에 송달료조차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부라는 소리인가? 난 지금 눈물밖에 안 나더라. 그때는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이. 수임료 320만 원을 주고 회생 제도를 신청했던 다른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이 반년 넘게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워낙 사건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해당 법무사 사무소는 현재 문을 닫았고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쓰기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이른 시일 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지금 집을 팔았어요. 이렇게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 법무사에는 이번 횡령 사건 규모가 최소 60여 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잃게 된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마저 중단돼 급여 등에 대한 압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국회에서 답보 상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상남도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해당 상임위뿐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도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문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모든 쟁점이 해소됐는데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박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는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국민의 뜻을 담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무소속 하영재 의원도 우주항공청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적기를 놓친다면 그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지금입니다. 박 지사는 국회 과방위를 찾아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게는 각별하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간사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 50개를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꼭 처리해야 될 법안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은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각각 제시한 상황. 양당 원내사령탑의 물밑 협상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16도, 하동이 11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28도까지 오르면서 9월 중순을 연상케 할 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던 기온은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점차 낮아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짙게 끼어있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6도, 창녕이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6도, 함안이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3도, 합천이 1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6도, 합천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말인 토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 국회의원 5명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건의문에는 정원 100명 규모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인구 대비 의대 정원과 의사 수 등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반경 10km를 벗어나는 지역도 신공항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창원과 거제도 혜택이 기대됩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에 정부가 별도 지역하는 지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신공항 주변 10km 이내를 개발 예정지로 제한해 경남의 경우 85%가 바다에 해당됐으며 창원권은 신항건설로 이미 개발이 진행돼 혜택을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토요일이나 평일 낮 시간대, 식당가와 등산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진행합니다. 올해 들어 경남에서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3,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580여 건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로 적발됐습니다. 밀양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선정돼 읍면 지역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복합 쉼터를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밀양시는 국비 등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에 조성된 스마트 복합 쉼터에 혈압과 체성분 등을 분석하는 헬스케어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와 재난방송 연계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